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이 과거에 이 쉐쉐라고 한 발언을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감사합니다라는 발언도 했다는데 들어보시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이 감사합니다 발언을 또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굉장히 기자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뭐 장난한 걸 가지고. 네, 맞습니다. 왔어 막 해야 되나 그걸? 자,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의 친중 쉐쉐 외교에 대한 미국 조의 불안감이 확산, 쉐쉐 발언은 명백히 틀린 말, 더 큰 문제는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오기와 독선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권성동 의원의 글 함께 보고 계신데요. 외교안보 전문가이기도 한 김은식 교수님 궁금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은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지점과는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중국의 쉐쉐, 대만의 쉐쉐 하는 그 발언의 표현 쉐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동북아 질서와 동북아 외교를 논할 때 이 중국의 이른바 이 대만 침공 우려에 대해서 한반도가 과연 양손을 털고서 뒷짐을 질 수 있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 외교안보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왜 중국한테 쉐쉐 못하냐, 일본 대사한테도 감사합니다 하다라는 어떤 표현의 문제, 말이 같더라고 하느냐, 표현의 문제로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 건지 무슨 개그를 하신 건지 예능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통령에 가장 유력하게 접근해 있는 후보입니다. 만약에 18일 뒤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일본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동북아가 이 화해와 협력의 탈냉전 시대처럼 모든 나라들이 서로 잘 공동 번영이 됐던 시대에는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201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동북아 정세가 탈냉전의 그런 화해협력 시대입니까? 철저한 신냉전 시대입니다. 이미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신냉전 세대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그 무도한 침략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똘똘 뭉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어요. 유엔의 국제사회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은 그 무도한 전쟁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중러가 서로 전략적으로 결합해서 우리 한미일이라고 하는 자유민주 진영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지금 신냉전이고요.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은 사사건건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육자회담이 진행됐던 때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육자회담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안미경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하면 된다. 안미경중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왜? 그때는 미중 협력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탈냉전의 시대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던 거죠. 지금 안미경중이 됩니까? 지금 트럼프 시대 들어와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동북아 신냉전 시대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경제 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지 못한다. 결합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납니까? 아닙니다. 삼성 반도체 평택에 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는 게 경제 안보입니다. 경제가 안보예요. 그런 상황인데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침공했다. 그때 대만이가 쎄쎄하고 중국과 쎄쎄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현실적인 초현실적인 지금 개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의 현실적인 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이 마치 그냥 예능인처럼
그냥 개그만 하는 것으로 이 외교 안보를 퉁치려고 한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본심, 정말 중국에는 어떻게 하고 일본에는 어떻게 하고 미국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른바 이 셰세 발언, 이 친중 외교 노선을 넘어서서 이 외교 정책에 대한 과연 이 기초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의문을 김무식 교수님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주신 건데 양태정 변호사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이 아리가또라는 답변이 충분치 않다라는 지적이었어요.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기본적인 외교관은 이제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은 이제 그 기본이 되고 중요하고 한미일 간에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은 그 무역, 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의 이제 균형 외교, 즉 실용 외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이나 대중이 이해하기 편하게 뭐 이제 셰시라나 아리가또나 이런 이제 표현을 써서 이제 메시지를 남긴 거고요. 기본적인 메시지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그러니까 외교의 기본은 그 대한민국의 국익이고 국민들 경제에 가장 필요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외교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입장을 표명한 거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가지고 마치 뭐 이제 친중이다, 뭐 반미다, 반일이다라고 그렇게 편향된 입장을 보이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무너진 윤석열 전 정부에서의 이런 외교 관계나 안보 관계를 이제 다시 부활하고 다시 복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